편법을 해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사실상 빠져나가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곤변입니다. 그 명절 동안에는 잘 쉬셨는지. 네, 잘 쉬고 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명절 최애 음식은 어떤 건가요? 최애 음식은 역시 동그랑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통 설 명절에는 가족들끼리 많이 모이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과음도 하게 되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오랜만에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주를 많이 하시고 또 집에는 가야 되니까 음주운전 많이들 하시죠. 아하, 깔라만 씨. 오늘의 주제가 이제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할 말 많죠. 일단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다는 그 자체와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긴 하는데요. 가장 최저는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제 제일 세게 처벌을 받는 경우는 0.2%를 넘어간 경우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요. 이제 술을 먹고 완전히 마시고 와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그래서 사람이 다쳤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그렇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죽었다. 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면허 정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행정상의 조치입니다. 이게 이제 형사처벌하고 행정처분을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증을 발급한 행위를 취소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그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를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에 반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과 형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형사 판결을 받는 문제로 완전히 둘은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먼저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면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아니면 음주 측정을 거부했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 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고 0.08% 미만인 경우에는 벌점 100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벌점 100점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면허 정지 한 2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데요. 여기서 대신에 음주 측정을 거부했거나 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받도록 강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이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는 여기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는 언제나 속 시원한 판결, 형량 이런 걸 원하시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인터넷 기사 그 자체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다른 범죄들이랑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겠죠.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를 똑같이 처벌하는 거는 부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이에서의 어떤 형량이나 이런 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당연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음주운전 교통사고만 세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맞추기는 좀 정책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기사의 문제들인데요. 아무래도 기자분들은 좀 조회수를 많이 올려야 되다 보니까 기사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첫 한 3줄 정도를 엄청 자극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첫 3줄이나 제목에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싶다가도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면 사실은 좀 납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좀 끝단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판결이 다 납득이 되는 건 아니고 일부 물론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것도 있기는 한데 아마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그래도 뭐 좀 그럴 수도 있겠네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먼저 일단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1번으로 제일 중요한 건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뭐 시간이든 거리든,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분명히 비틀거리면서 운전을 했을 텐데 그런 도로에 어떤 위험을 발생시켰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초범인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기타 요소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음주운전 요소들에 더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거잖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거나 뭐 물건이 파괴됐거나 했을 텐데 인적 물적 손해가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데 어떤 과실이 있는지도 사실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피해자가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경우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당연히 반영이 되고요. 그 외에는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 이것도 양형 요소로서 많이 고려됩니다. 그럼 보험을 들었다고 형량이 주는 건가요? 네. 이게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형사범죄든 간에 피해자가 있는 형사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에는 양형을 다 감형을 해줍니다. 이거는 아마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텐데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이라는 게 인적 물적에 대해서 모두 다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사가 망하지 않는 한은 피해자는 어쨌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감형을 해주는 거고요. 이런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양형을 줄여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들을 제가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 보험 가입도 전혀 안 한 운전자가 사고를 내놓고 나 돈 없다 배째라 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분은 병원비도 못 받고 자동차도 다 부서지고 등등 물적 손해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감옥으로 배째를 하고 가버린다, 이런 경우랑 그래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인적 물적으로 손해배상을 다 해준 경우랑 이 두 개를 똑같은 형량으로 사실 재단하는 거는 형평성에 사실 맞지 않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양형을 좀 깎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종합보험이 아니라 보험으로 보장되는 범위가 굉장히 좁은 보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하고 별도로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만 이제 양형에 좀 요소가 반영이 되고, 굉장히 범위가 좁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잘 안 되겠죠. 이 경우에는 양형 요소로서 고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있는데, 말씀하세요. 네. 전날 과음을 하고 아침에 운전을 하다 걸렸을 때 끝까지 이제 숙취운전을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뭐 숙취운전 같은 경우에 일단 저는 심리적인 요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도 굉장히 의외일 거예요. 어쨌든 본인은 자고 일어나서 좀 정신이 어느 정도 돌아온 상태라서 당연히 술이 안 취했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단속을 받았는데 뭔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다, 이 경우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고 싶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숙취운전이든 바로 운전한 음주운전이든 뭐 거의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급심 판결에서 간혹 이제 숙취운전으로 인해서 양형을 좀 깎아주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술을 먹고 바로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데 대해서 고의가 굉장히 분명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술을 먹고 한숨 자고 다시 운전을 하는 경우는 내가 이제 정신으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술이 좀 깼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고의가 조금 옅어진 상황이긴 한 거죠. 그게 보통 비난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조금 감형을 해주는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렇게 나온 이상 그걸로 인해서 감형해주는 게 좀 올바른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그 체혈 측정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체혈 측정 방식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44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측정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할 때 후후 부는 거 이거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운전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관들은 거의 그냥 매뉴얼처럼 그대로 체열 측정 방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적법한 증거가 되고요. 체열 측정 방식이 사실 제일 정확한 게 혈중 알코올 농도란 단어가 내 피에 흐르고 있는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인지거든요. 근데 피를 뽑아서 직접 알코올을 분석을 해보면 그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강한 증거로서 인정을 받는 게 체열 측정 방식입니다. 근데 뭐 실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불어서 직접 나온 것보다 이제 피를 뽑아서 측정을 한 경우에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취가 된 상태인 운전자의 피를 뽑아서 그거를 증거로서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의사를 묻고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 증거가 채택이 되지 않는 설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 체열 측정의 경우에도 사실은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요. 왜냐면 그 신체 압수수색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체열 측정을 거부하든 뭐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음주 측정 거부죄로 이제 넘어가게 돼서 사실 좀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음주운전이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은 케이스들을 만들어내요. 편법을 해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범죄들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 촘촘하게 짜져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체열 측정에서 동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음주운전 측정을 할 때 정식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게 한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매뉴얼도 있어요. 입에 이제 잔량 알코올이 남아있는 경우에 불어서 제대로 측정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엄청 촘촘하게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라 해야 되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예, 그 깔끔한 한마디라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예. 어쨌든 음주운전을 하시면 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망칠 수 있고요. 본인도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엄청 경제적으로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처벌인데 민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져야 될 책임이 엄청 많아진다는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대로 이제 뭐 음주 측정 거부죄라는 것도 별도로 있고 요즘엔 또 강화돼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정 방식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촘촘하게 많이 마련이 되고 있어요. 경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사실상 빠져나가는 방법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아예 음주운전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의견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변이었습니다.